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FTX의 폭망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의 명성에 의존한다는 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얘는 누군가 하는 걸 좀 더 파고 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미국은 안 중요할 것 같죠? 큰 오해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소셜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사회다. 얼마나 아이비리그나 이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스탠퍼드, MIT 엄청나죠. 공대하면 스탠퍼드, MIT인데. 자, 샘 뱅크먼 프리드 30세인데 유태인 집안이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다? 스탠퍼드 법대의 교수들입니다. 아빠, 엄마. 이모가 누구냐? 컬럼비아 대학. 이것도 아이비리그죠. 거기에 공공보건의대 학장이십니다. 예. 이런 엄청난 학벌 네트워크가 대단한 뿐만 아니라 이건 학벌 플러스 뭐라고요? 법조계. 예, 이 법조계 여쪽의 교수님들은 교수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다 있거든. 변호사로도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법조계의 핵심, 이 학계의 핵심 이런 네트워크를 타고 있구나. 근데 거기다가 또 탑에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엄청난 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보는 건 effective altruism이라는 사상에 좀 심취했었다는 건데요. 뭐냐면은 엄청난 워런 버핏 같은 거부가 돼가지고 남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겠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임팩트 투자 뭐 이런 것들 일단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괜찮은 사람들한테 뭘까 이제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금욕적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피탈리스트 멍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러는데요. 연봉 1억만 쓰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차도 도요타 코롤라를 몰고 댕기였다고 하는 게 CNBC에 나와가지고 지금 박제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아직 근데 그 기부금을 얼만큼 이제 썼는지 체리티로는 불확실하다 그러고 합니다. 정치나 광고에 더 많이 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정치 기부금 내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좀 얼트루이즘 이것도 조금은 좀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자본주의적인 경쟁을 해서 이제 그거의 결과 불평등하게 돈을 가져가는 거는 뭐 생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좋긴 하고 나름의 생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을 극대화해 가면서 나 혼자 막 부자가 된 다음에 그죠? 그것도 특히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죠. 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거부가 되면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거부가 된 다음에 내 맘대로 돈 쓰겠다. 뭔데?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죠. 그게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영학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경영학을 왜 배우겠어요? 그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인 스트리트라는 퀀트 펀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ETF 트레이더로 일을 했다. 3.5년간. 근데 그때 뭐예요? 퀀트 펀드는 사실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하고 많이 접해 있거든요. 공대적으로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그게 HFT다 되게 하는 건데 아비트라지를 극대화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HFT가 되겠죠. 100만 분의 1초 차이로 이 거래소와 저 거래소 간에 같은 자산이 다른 가격에 트레이딩 되면 buy low, sell high 하는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더라. 왜? 크라우딩 아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HFT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보니까 블루오션이 있더라. 어디에요? 저기 코인 시장. 주식 시장은 별로 트레이딩 되는 시장이 나라마다 한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씩밖에 없죠. 삼성전자 사고 팔려면은 한국 거래소밖에 없어요. 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비트코인도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아까 뭐 몇 개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HFT들이 파티 타임 완전히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에 바닥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김치 프림을 발견해서 아비트라지 해가지고 거부를 만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보시면은 하버드 학부 석사 법대 JD. 와우. 그러고서는 스탠포드 법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경제와 법, 분배의 정의와 세금 정책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럽니다. 음, 민주당 계통의 엘리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같은 교수로서 참 안타깝고요. 저도 조심조심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셉 뱅크만이라는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분은 버클리 학부를 나오고 예일 법대 나와서 JD가 돼가지고 하는데 세법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탠포드 법대 교수님이 있고 조세 정책에 있어서 진보성, 소비세, 실리콘밸리의 세금 구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고요. 저랑 공통점 굳이 제가 하다면 정신건강, 이 사이콜로지와 관련된 뭐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사회심리적 이론을 활용해서 조세 회피 노력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의 거물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의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증세 법안을 기초하는 데 참여하셨대요. 세금. 자, 그럼 본인 자식의 저 FTX에 돈 번 거에 세금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생각이 들겠죠. 참 어떡하나. 공화당 트럼프에 딱 좋은 떡밥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막 내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팍스 뉴스 거기 보면은 이런 비판 커멘트도 지금 나갑니다.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웃을 만한 일들이, 그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참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코인으로 돈 번 거 갖고서 유크레인에다가 돈 준다며 뭐 그거 어떻게 된 거니? 뭐 돈 제대로 간 거니? 하는 의심까지 막 갖다가 이제 퍼붓는 거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와중에 너는 어느 유치원 다니니? 여기 알라메이다 리서치라고 하는 데에 그 CEO, 정작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 버는 트레이딩 회사, 그죠? 그 중요한 핵심 회사의 CEO가 이분입니다. 캐롤린 앨리슨, 28세, 낭낭 18세가 아니라 28세입니다. 엄청난 동안이죠. 보통 뭐 미국 애들 28되면은 정말 엄청 이제 많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희한합니다. 좌우지간에 이 세상 천진해 보이는 얘는 누굴까? 알고 보니까는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수학의 천재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얘기로는 또 이 SBF 아까 그 창업자의 혹시 걸프렌드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오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는 친분 관계가 엄청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는 스탠포드 MIT의 커플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아빠가 글렌 앨리슨 MIT 대학의 경제학과장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학과장이기만 하면은 제가 이걸 떡밥으로 생각을 안 할 텐데, 하필이면 이분이 뮤추얼 펀드 매니저에 대한 논문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셰발리에 앨리슨 1999, JF, 뭐, QJE, 이런 논문이 1년에 있어요. 일약 스타가 되셨던 그때 분인데, 여기 계십니다. 엄마도 MIT 경제학과 강의 전담 교수시고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얘가 또 인터뷰를 한 짤이 유튜브에 지금 박제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나온 거에 보면은 그 CEO로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걸 막 물어보거든요. 보면은 나오던 말들 중에 내뱉은 말 생각 없이 내뱉은 게 손절매는 별로 좋은 위험관리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말실수치고는 대박 말실수입니다. 손절매? 또 내 수업을 들었어야 됐어, 제가 내 수업을 들었어야 됐는데 성대를 왔어야 되는데 얘가 왜 괜히 스탠포드 가가지고 말이야. 성대로 오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뭡니까? 손절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손절매를 못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가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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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회피. 고점에서 산 다음에 팍 폭락하면은 쉽게 못 팝니다. 죽을 때까지 못 팔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 더욱더 못 팔아요. 언젠가 그걸 잃어버릴 때가 되면은 더욱더 뜰 때를 대비해서 찬스를 보는 마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시킹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죠?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일수록. 수학과 전공이라며 합리적으로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수학과 공학을 공부해서 그 천재라고 한다고 해서 심리적인 이 손실 회피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IQ가 무슨 200이라 어쩌고 해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해야지. 신 앞에 사람은 평등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얘가 인제 뭐 나무의 요정으로 분장하고서 무슨 뭐 투자자들한테 뭐 우리들은 뭐 착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찍힌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소셜 네트워크. 이분들의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얘의 아빠, 이게 MIT 교수, MIT 학생, 그다음에는 MIT 친구 교수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게리 갠슬러라는 하필이면 지금 증권 감독 원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MIT 네트워크, 스탠포드 하나. 자,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글렌 앨리슨 MIT 대학 경제학과장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Are some mutual funds better than others? Cross-sectional patterns in behavior and performance 해 가지고 셰발리에 and 앨리슨 논문이 유명하다 그랬죠.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마켓 에피션시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의 이쪽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 다 똑같다. 알파가 제로다. 평균적으로 알파가 제로라는 것을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쪽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로 가면 뭐라고요? 개인들은 다 유니크하고 그다음에는 또 어빌리티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또 포지티브 할 수가 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는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은 스탁 피킹을 잘한다. 그래서 알파가 포지티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러면 똑똑한 거 IQ 테스트 결과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스칸디네비아 나라들이면은 다 IQ 같은 게 나오는데 미국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뭘 갖고서 그걸 대신할래? 그랬더니만은 그 출신 대학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신 대학을 보고 그 대학들이 그 당시 입학할 때 입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SAT 스코어. 그죠? 그 대학의 SAT 컷라인 같은 게 높은 그런 학교들 보면은 아이비리그, MIT, 스탠포드, 빅텐 여기 나온 애들이 알파가 높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 중에 하나는 야, 그거 네트워크가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내부자 거래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힌 게 또 뭐냐면은 그 중에 여자 펀드 매니저, 남자 펀드 매니저가 이제 또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그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여자 아이빌리그 출신 그 펀드 매니저하고 남자 아이빌리그 펀드 매니저 출신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파이낸스 쪽의 세계의 특성상 남자들이 또 네트워크 많이 하고 술 많이 먹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유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빌리그의 네트워크 때문에 나오는 효과라 그러면은 특히 남자 펀드 매니저들이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건데 여자 펀드 매니저들하고 차이가 좀 날 거다. 똑같은 아이빌리그인데도. 그래서 그거 테스트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 거의 그걸 기각할 수가 없더라. 즉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IQ의 효과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재밌는 논문을 냈던 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때문에 그죠? 그게 또 문제가 된다 하는 거. 항상 저도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고 그 애들한테도 강조를 합니다만은 강조를 합니다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하는 걸 좀 배우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엔 게리 갠슬러로 들어갑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의 회장이신데